국회 국방위원회가 2025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찾아 해병대 유교단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주요 장비를 살피고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격오지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사망자 운구와 범죄자 송환 관련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체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 사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과 충남 지역 예비군 10만 명이 훈련을 받게 될 중부권 최대 규모 예비군 훈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육군 32사단의 미래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첨단 훈련시설과 지역 친화적 운영으로 예비 전력의 질적 향상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위치한 해병대 유교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부대의 전투태세를 살피고 격오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보다 평양에 더 가까운 곳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를 찾은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 유교단의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전망대에 올라 북한 지형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소도사! 점심시간이 되자 장병들과 함께 병영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응원과 감사의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하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정신과 또 해병대의 정신이 곧 대한민국의 정신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투 의지와 사기가 대한민국 평화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 최전선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병대대 K9 자주포 비사격과 탄약 재보급 훈련을 참관하고 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도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 밖에도 위급 상황 시 주민 대피호로 사용되는 공간을 방문하고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와 헌화 일정을 끝으로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21일에도 전략사령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해병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를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 재건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잘 준비해줬다며 올해 행사는 예년보다 예산이 적고 준비 기간도 짧았지만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장병들의 자긍심과 명예가 커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와 전군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를 찾아 재해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이 국방 분야 핵심 정보 시스템 기관인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에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중단 없는 운용이 가능한지를 살폈습니다. 특히 서버실과 배터리 보관 장소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고 최신 소방, 비상 전원 시설도 갖춰 대규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방정보 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버에 기반을 둔 이중화를 추진하고 실전적 훈련을 지속해 지원 태세를 완벽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뒤늦게 발굴된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최소 2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등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약속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보답으로 답하겠다는 원칙 아래 보훈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4년 연속 보상금 5% 이상 인상과 참전 명예수당 현실화 등 합당한 보상을 추진하겠다며 수준 높은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전유공자 사망 후 지원이 단절된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17,000명에게 내년부터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이가 있는 보훈 대상자 중 부양가족 수당 지급 대상에 유일하게 제외된 재해부상 군경 7급 4천여 명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은 더 두텁고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공적까지 책임 있게 예우하고 고령, 저소득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형평성 개선과 합리적 인상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권 장관은 특히 독립유공자가 뒤늦게 발굴돼 3대 중 손자녀만 생존한 경우 손자녀와 그의 자녀까지 지원하는 등 최소 2대 보상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내외 독립유공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묘지와 추모 기념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생존 애국지사 예우와 유해 봉안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통합보훈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소실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함을 겪은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장 민원 행정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해 현지에 급파된 정부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190개국 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자정을 기해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대응팀은 훈마댓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캔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대응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지 공조와 우리 국적의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과 운구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알렸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조국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부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국제적인 공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도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광고가 여전히 게시되는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 대응팀은 스캔 단지 현장 점검을 마치고 관련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지연입니다. 예비 전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육군 32 보병사단이 세종시의 중부권 최대 규모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개장했습니다. 첨단 훈련 시설을 갖춰 보다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가상의 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참석자들이 직접 표적을 맞추며 새로 문을 연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현장을 체험합니다. 육군 32 보병사단이 세종과 충남 6개 지역 예비군 10만 명이 훈련을 받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했습니다. 세종시 연서면 일대 약 5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384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은 지난 2023년 착공해 2년 8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입소부터 퇴소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VR 사격과 전술 시뮬레이션 등 실전형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군의 전투 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방음 사격 시설이 구축된 실내 사격장과 교전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및 야지 교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 참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때 만족하고 미소 지으며 나갈 수 있는 세종과학화 훈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군 32사단은 앞으로도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예비 전력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세종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혁신의 하나의 모델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우리 군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 전력을 위한 새 요람이 될 이 공간은 훈련이 없는 기간에는 지역 홍보와 시민 체험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세종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예비 전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예비군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장병들의 불법 도박 문제가 떠오르면서 우리 군이 여러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불법 도박은 휴대폰 사용 확대와 병 봉급 인상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며 병역 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도박 예방 관련 기관과 협업해 매뉴얼을 만들고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계속 도박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는 좀 줄었습니다. 한 45% 이상 줄었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방대책도 만들고 부대 차원의 선제적 예방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육군 2기갑 여단과 경기 북부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는 협약을 맺고 장병 불법 도박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내 도박 문제로 생긴 채무나 이런 문제들은 전우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라든지 치유적인 그런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 기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군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단과 센터는 민간 전문 강사 교육과 병역 내 전문 교관 양성을 위한 교육, 도박 치유 재활 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선제적인 도박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치유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도박 없는 청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근절 노력이 절실한 국내 불법 도박 문제. 우리 군은 모든 장병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KFN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종사와 함께 공군 전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전투기 F-15K 슬램 이글의 장점을 알아봅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2005년 10월 강하게 내리꽂는다는 이름처럼 대한민국 하늘을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바로 F-15K 슬램 이글. 그리고 정확히 20년이 흐른 지금도 전승을 달성하는 하늘의 절대 강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지면목. 이글거리는 투혼으로 공중 사격 절대 강자가 된 F-15K 슬램 이글 탑건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 F-15K의 특징은 크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연료 탑재량이 많고 공대공, 공대지 무장들을 많이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First in, Last out이라고 그 의미는 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항공기인 만큼 저희 공군의 모토,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그에 어울리는 항공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멀리 볼 수 있고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적에게 위협이 되고 저희 영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사만이 느낄 수 있는 장점은 아주 다양합니다. 항공기에 굉장히 백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엔진뿐만 아니라 유압이라던가 발전 장치, 전기 장치 이런 거에 각각 굉장히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백업의 백업 역할을 해주고 있고 설계도를 보면 진짜 생명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좀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한 항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조종석. 대부분의 항공기는 전 후방석 임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데 F-15K는 2명의 조종사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2명이니까 그만큼 컴퓨터로 치면 듀얼코어 그런 느낌이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후방석에 핸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화면을 손가락이나 뭐 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좌석이 넓어가지고 시야 확보에도 좋고 또 허드 또 타 기종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이먹스라고 저희 헬멧에 이제 그 미스를 조준하고 허드에 시선이 머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개를 돌렸을 때도 재원을 볼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후방석의 풋 마이크라고 양손 컨트롤을 함과 동시에 발로 밟아서 이제 라디오 송신을 2가지로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손과 발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지만 진짜 힘은 바로 우리 조종사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 그 속에서 공군의 핵심 가치인 팀워크가 살아 숨쉽니다. 저희 편조원들끼리 이제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전술을 가져갈지 연구를 하고 특별한 비법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격대회 준비하면서 광표 선배가 만들어주신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생각만 하는 걸로도 저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거를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그 중심엔 F-15K와 대한민국 평화를 위한 염원으로 오늘도 이글거리는 F-15K 슬램이글 파일럿이 있습니다. 우비, 성명, 애기대대 화이팅!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군 최초로 미 교육과정에서 수석 성적을 거둔 해병대 군수단 중대장의 하루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군수단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이곳에서 정비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동익 대위입니다. 최 대위는 미국을 비롯한 12개국 120여 명의 군인이 참가한 미 군수 고군반 교육을 수석으로 수료하며 전군 최초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가 직접 최 대위를 만나 해병대 정비중대장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장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필승!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군수단 정비대대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위 최동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해병대 군수단이 어떤 부대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해병대 군수단은 포항 지역 내에 있는 피지원 부대를 비롯하여 전평시 해병대 전부대의 군수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조직입니다. 작전 지역에서 전투 부대가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의 지속 지원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중대장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현재 계신 곳은 차양대입니다. 현재 보시는 장비들은 메인테넌스 플로트, 정비 대체 장비입니다. 피지원 부대 장비가 입고됐을 때 장비 가동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한 장비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는 K10 제독 차량이고 K10 제독 차량 같은 경우는 화생방 상황 시에 제독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비치매트 장비이고 해병대 특성상 상륙작전은 뻘에서 할지 모래밭에서 할지 모릅니다. 해병대 장비가 기동하게 제한되는 곳에서 보시는 비치매트를 통해 가지고 조종수가 비치매트 키트를 돌려서 키트를 깔면서 뻘 위든 모래밭 위든 비치매트 키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차륜 장갑이라던가 궤도 장갑이라던가 수월하게 뻘밭을 극복하고 모래밭을 극복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장비는 K216 화생방 정찰 차량이고 작전 지역의 화생방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는 K216 경군안 차량이고 포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이 견인, 인양, 군안이 필요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병대 군수단의 MF 장비는 이게 다예요? 해병대 군수단 정비대대는 지금까지 보셨던 MF 장비 외에도 개인화기, 공용화기, 광학 장비 등 해병대 전 부대에 대해서 장비 가동률을 보장할 수 있는 정비 대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2월에 그 미 군수 고군반 과정을 1등으로 수료했다고
네, 맞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국에서 참가한 국제군 13명을 포함해서 총 123명이 참가한 로지스틱 캡틴 코리 코스라는 미 군수 고군반에서 전체 수석인 Distinguished Honor Grade, 국제군 전체 수석인 Distinguished International Honor Grade, 그리고 미 육군 공로 훈장인 Army Achievement 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지라 언어의 소통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해병대가 저에게 부여한 귀한 기회를 절대 허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전투복에 붙어있는 태극기와 빨간 명찰을 보면서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것이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인들은 조국과 국민을 위해 조건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우리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오공중 기동비행단이 16일 김해 국제공항에서 육군 39, 53 보병사단과 함께 06 합동 화생방 대테러 훈련을 펼쳤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약 2주 앞두고 화생방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된 이번 훈련엔 오비 화생방 지원대 20여 명과 육군 39, 53사단 화생방 대대 10여 명 등이 참가했습니다. 오비는 에이펙 기간 중 빈틈없는 화생방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행사 전 인원과 장비, 물자를 보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2사단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군아리 사격장에서 전투사격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장병들의 사격 능력을 점검하고 실전적 임무 수행 능력을 완비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특히 부대별 경쟁을 통해 후반기 전투사격 훈련을 활성화하고 개인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장병들의 전투 수행 능력과 부대별 전투사격 결과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진행해 부대의 전투력 수준을 점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아덱스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4개 출연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방위산업 위상 강화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통합 홍보관에선 연구개발과 획득, 시험평가, 품질 보증까지 이어지는 국방 연구개발 과정과 방산 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 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로켓이니 미사일이니 초음속 항공기니 하며 현대전의 성격은 마치 어느 편이 더 발달된 신의 무기를 많이 가져는가에 따라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판가름나기라도 하는 듯이 서로가 신의 무기 갖추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수한 성능의 신의 장비가 전쟁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역시 전쟁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보병이 가지는 소총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서 전쟁이라는 무자비한 수단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는 전쟁에 이기기 위한 갖가지 무기를 상안해내는데 온 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적이 나에게 접근하기 전에 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팔매에서 시작한 무기는 활을 거쳐 현대 총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전쟁사와 함께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격장의 교관들은 격중률이 저조한 병사들을 가려내서 타켓은 적군의 심장이며 한 발에 명중시키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일발필살의 정신자세를 불어넣어주며 정신무장을 촉구합니다. 명중률이 저조했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해이를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움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쏴 마치고야 말겠다는 일념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격수를 연마합니다. 용사들 가슴마다에는 특등사수가 되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과 끈질긴 인내로 특등사수 메달을 따는 용사들은 전 장병의 귀감임은 물론 애국을 말없이 실천하는 용사들로서 멸공의 기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등 사수로 무장된 우리 국군이 있는 한 북한 공산괴뢰들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분쇄되고야 말 것이며 전체 국군이 특등 사수로서 무장하기 위해 쉼없이 정진하는 정예 국군의 막강한 전투력은 마침내 북괴 스스로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던 가운데 다시금 비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야간부터 비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야간부터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때때로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원주는 1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광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 저녁에 시작된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비가 그친 후 북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많이 떨어져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예상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